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가 또다시 시장에 큰 이슈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고, 이게 뉴스 기사를 보면은 내일 이제 회의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뉘앙스의 뉴스 기사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도 한번 이 이슈가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에서 사실 무근이다라고 발표를 하긴 하였는데, 또다시 이 이슈가 부상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 솔직히 이러한 뉴스의 상황들 보게 되면은 좀 뭐랄까, 좀 붕괴감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오늘 증시 토크에서 자세히 다루어 드릴 거고요. 이번에 이러한 상황들 계속 반복되게 되면요, 시장에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미래에 만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미래뿐만 아니고 2030년 중후반, 2040년, 그때는 완전히 아비규환의 주식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뉴스들, 어떻게 보면 이제 희망과, 요구사항이 반영된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 연기금발 매도세가 매일같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에 2천억 내지 3천억 연기금 매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 거의 딱딱 들어맞을 정도로 연기금의 매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연기금의 수급은 쓸 때는 연기금이라고 쓰고 결국은 이게 국민연금 자금이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거의 절대적인 수준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도 연기금의 이러한 매도세, 결국은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리밸런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니, 이게 매일같이 또 계속 매도가 찍히니까 불만이 점점 고조되어 왔고, 일부 주식시장 관련한 개인 투자자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시위나 압박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좀 동요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학개미가 이렇게 요구하는 게 대세적인 의견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등장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언론사에서도 약간 그랬으면 하는 그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생각을 가진 어떤 정치권이나 기금운용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 확대 논의가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들을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국민연금이 이러한 지금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기준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기준에 맞춰서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인 국내 주식 비중 하향,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지금 이 위치에서 시장도 좋고 개인 투자자들의 힘도 있으니 융통성을 가미해서 좀 비중 확대하면 어떠냐, 이제 이러한 압박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압박에 만약에 국민연금이 한번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제 융통성을 가미하게 되면요, 이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융통성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규칙과 룰에 의해서 운용되는 것이 거대 자금이에요. 거대 자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볍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액티브하게 오늘 여기 주식 올인했는데 기분 좋아, 다른 주식으로 옮겨 타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비중 조정을 동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기금 자체가 공룡의 크기이고, 그리고 그 공룡의 크기는 움직일 때마다 본인 스스로가 시장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급작스럽게 바꾸거나 규칙을 틀거나 이러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내포시켰다가 미래에 터트리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단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지금 그 연기금이 계속 매도하니까 매도하지 않게 어떤 룰을 정해서 뭐 좀 범위 융통성을 넓히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같은 경우 뭐 보면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가 16.8%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뭐 오차 범위가 있지만 이것을 지금 뉴스에 나온 거 보면 3.5%로 더 넓혀라. 그러면 20.3%까지도 넓힐 수 있지 않느냐. 저 정도 되면 매도하지 않겠지. 이러한 의도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한번 융통성이 기본 룰에 붙여지게 되면요. 나중엔 또 다른 요구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투자자들이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아니, 국민연금, 아니, 이 종목은 손절매 해야지. 7%면 손절매하는 기준 아니야? 이런 여론이 또 형성이 됐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또 융통성을 부린다고? 뭔가 룰을 갖다 붙이겠죠. 또는 어떤 뭐 투자를 하는, 해외를 투자를 하는데 어떤 섹터나 어떤 국가가 여론이 들끓어서 여기 뭐 투자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났다. 그럼 또 거기 융통성을 발휘해서 또 뭐 이렇게 룰을 하나 덕지 붙이고 이러다 보면은 융통성이라는 함정이 덕지 붙게 됩니다. 그러면요, 나중에는 이건 룰이 아니고 그냥 누더기가 되고 말아요. 이건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에 맞춰서 요즘 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보면은 자산 배분 전략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쭉 지켜나가는데 옆에서 친구가 또는 가족들이 아니 지금 이 시점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좀 지금 시장도 좋은데 좀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융통성이라는 어떤 부분을 떡 붙여서 막상 주식 비중을 높여놨다가 시장이 빠지면은 왜 손절매 안 했어? 하면서 구박받는다고 또 융통성을 또 하나 갖다 붙이고 이러면 결국 누더기밖에 안 되거든요. 국민연금은 더 심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자금이기 때문이에요. 전 국민의 자금. 그 규모는 지금 현재 833조를 넘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현재 국내 주식 비중을 뉴스 기사에 나온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비중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주가지수 3000포인트 부근에서 제가 추정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추정치 이건 제가 한 달에 몇 번씩은 보여드리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지수별 국내 주식 추정치를 계산해 본 겁니다. 실제 값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얼추 그 추이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주가지수 3000포인트를 가정했을 때는요. 국내 주식 비중이 21.5%까지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언급드렸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3.5%까지 포인트까지 넓히면 20점 몇 %라고 말씀드렸어요. 20.3%까지 국내 주식 비중이 높아진다. 이런 이제 희망이 있지만 이미 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요. 지금 이 위치에서 주가 지수가 조금 더 상승해서 3,300까지 갔다. 그러면 22.7%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그때쯤 되면 지금처럼 또 똑같이 팔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거 당혹스러운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임의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비중을 높인다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때 가서 또다시 융통성을 발휘하라? 이거는 오히려 모순을 만드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국민연금에 가해지고 있는 어떤 여론적인 압박 이것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는 없다. 흔들려봐야 융통성만 계속 덕지덕지 붙게 돼요. 자, 다행히 오늘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반박 기사처럼 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자산 배분 목표 비중 수준은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 계획이 없다라고 반박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여러 언론사에서 국민연금 주식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라는 기사가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내 주식 비중 확대하는 자산 배분 목표 비중 수정안을 계획할 논의가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뉴스는 계속 쏟아질 것입니다. 왜냐? 왠지 모르지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팔지 않아야지 지금 내 당장에 주가지수 3000포인트에서 투자한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뉴스를 계속 쏟아낼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앞서 언급드린 대로 자, 그런 일이 있어봐야 또다시 주가지수가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또 매물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 가서 또 융통성을 발휘해라? 이거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의 돈이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830조가 넘어간 이 어마어마한 공룡과 같은 돈을 소수의 의견에 의해서 휘둘리게 된다면요, 나중에는 국민연금이 규칙은 없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다가 그냥 파산하고 말 거예요. 어차피 2040년부터 해서 2060년 사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구간이 있지만 이것을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뒤로 미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리밸런싱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아주 궁극적인 방법이에요. 자, 셰넌의 도깨비 현상이란 점 제가 자주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리밸런싱 하는 과정에서 안전자산, 위험자산, 해외자산, 글로벌 자산, 기타 자산 등등 이러한 자산들의 리밸런싱 과정에서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결국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소수의 의견에 휘둘리게 되면 이도저도 아니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알기에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 어제 나온 그 뉴스를 보고 붕괴하고 계세요. 인위적인 어떤 압박이 가해지는 것은 인위적인 개입을 반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이번 이슈에 관해서 혹시나 정치권에서 요게 혹시 이번 있지 않습니까? 전 정치 얘기 하기 싫은데 어떤 뭐 선거를 앞두고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나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이런 압박을 해석하려고 하신다면 이것은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 상황을 아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연기금의 매도 불편한 건 알지만 여기에 인위적으로 융통성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나쁘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현명하게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정치권에도 부탁당부드리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일방적으로 주식시장에 연기금이 매도하는 거 기분 나쁘다, 이해는 갑니다. 다만 이것을 억지로 막으면요, 근시일 내에 우리 미래에도 문제지만 20년 뒤 그때는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증권 채널들 많이 있죠. 유튜브 채널도 좋고 경제 매체들도 좋습니다. 또는 유명한 3프로TV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지금 연기금이 매도해서 안 좋아요 막 이렇게 인상 팍팍 쓰고 그러지 마시고, 요 부분에 대해서 큰 그림 차원에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요거는 우리가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 전체가 노후를 위해서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해서 운용되는 거 아닙니까? 큰 그림에서 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연기금 매도하니 나쁜 놈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불편한 건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점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고 나면요, 베이스라인이 올라와요. 지금 2,500 넘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이 점점 올라온다는 얘기는 반대로 시장이 하락하면 연기금이 매수합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억지로 융통성에 대한 기대보다는
예, 원칙을 지켜가 주길 바라는 국민연금을 예, 희망합니다. 좀 불편한 얘기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좀 너무 진지하고 심각한 이야기다 보니까 예, 사실 그 주저주저 했습니다. 이제 자기 검열이란 게 있어요. 이제 제 자신이 글을 쓰거나 또는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요건 여론이 좀 들끓을 수 있으니까 피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분명. 그런데 오늘 이슈는 예, 요거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예, 이야기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무겁게 주제를 잡았으니 예, 우리 애청자님의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